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언론 경남도민일보가 만드는 본격 뉴스 비평 방송 뉴비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박신입니다. 네, 편집부 이원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 명이 빠진 채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리더가 접촉자하고 이제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따로 촬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갔고 리더는 녹화에 합류하겠다고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저희 안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한사코 저희가 사양을 했거든요. 네네. 아쉽지만 이제 따로 하자 이렇게 네. 저희 이제 또 서로의 네. 그걸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역시 다수결이 이럴 때는 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기사는 이제 최근에 승무원 룩북 영상 보도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룩북이라고 하는 게 우선 패션 코디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말하는데 승무원 복장의 패션 코디를 보여주는 승무원 룩북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사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유튜버가 네네. 이제 승무원 복장으로 룩북 영상을 찍는 네네. 그거에 대한 거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성상품화 논란이 어. 발생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꽤나 길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보도가 13일에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유니폼을 번갈아 입는다는 내용을 전한 기사가 13일에 나오고 15일에는 이런 논란이 커지고 댓글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당 유튜버가 법적 대응에 유튜버 나선 자체가 이제 네, 스스로 얘기한 거네요. 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요. 이제 다른 유튜버가 또 등장하는데요. 네네. 이게 되게 뭐가 일이 많았네요. 계속 저는 뉴스에 잊을만 네.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고 하면 나오고 이래서 사실 네. 처음 보고 나서는 이후에는 안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도된 기사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비카인즈를 사용해서 보도량을 체크해 봤는데요. 우선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서울 지역 일간지와 경제지 19곳에 제목과 내용으로 검색해서 나온 기사가 총 61건입니다. 그러니까 12일간 61건. 하루에 거의 5건씩 꼬박꼬박 이 내용이 나오는 네네. 셈이죠. 이 보도량이 과연 그 양에 따라서 또 네. 질이 그 정도로 됐을지 그것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언론이 이제 어떻게 보도했는지 뜯어보면 이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상품화 논란이 돼서 보도가 시작됐던 거잖아요. 네네. 좀 오히려 이거를 활용한 그런 보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 논란이 시작되던 15일 당시의 제목을 보시면 서울신문에서 스타킹 신는 모습부터 승무원 유니폼 입는 영상 만든 유튜버,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는 속옷 차림 등장부터 파격, 승무원 유니폼 성상품화 논란, 이 여성의 정체, 세계일보는 속옷도 보여준다, 제복 플러스 하일 코디 룩북, 승무원 성상품화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제목만 보면 거의 약간 그 유튜버가 자기 네. 영상에 제목 다는 것처럼 되게 네, 자세하고 좀 자극적으로 묘사한 게 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온 보도인데요. 네. 동영상 플랫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네. 노출 영상을 판매한다는 시점 보도에는 한국경제는 근데 이게 계속 보면 네. 나오는 게 이제 그 큰 터편에 누군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적어 놓으면서 또 네. 이게 그 책임 회피 수법을 또 네, 어김없이 쓴 것 같습니다. 제목도 제목인데 제목과 같이 사진도 이제 썸네일에 네. 보이잖아요. 네. 그 사진 그 기사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언론은 해당 유튜버가 승무원
옷을 입고 있는 그 이미지를 내보냈거든요. 그럼 이게 총 이제 61건이 보도됐다고 네. 했는데 성상품화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런 그런 이슈를 통해서 조회수를 노린 듯한 네.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듭니다. 뭔가 유튜버가 성상품화를 했다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2차 판매를 언론이 한 거 아닌가, 네네. 조회수를 노린 행위를 한 거 아닌가 싶고요. 한 일주일, 2주에 이렇게 열심히 우려 먹고 네. 그 다음 또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게 참 씁쓸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이제 반복되는 게 또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자극적이어서 문제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지만 사실 그 자극적인 걸 통해서 조회수를 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어서 네. 언론이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네. 제가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할 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이제 사과를 하고 이제 뭐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방송 신문 할 거 없이 이제 네. 기사가 거의 쏟아졌었는데 이제 도배가 되다시피 했죠. 맞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했던 기사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먼저 제목 읽어드리면은 김건희 애교 머리 없애고 이마 보이는 단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검은 스카프 이마 보이는 단발 김건희 국민 앞에 고개 숙였다. 김건희 단발로 머리 스타일 바꾸고 등장. 6분간 사과문 읽고 질문은 안 받아. 단발 김건희 작은 목소리 시선 고정한 채 너무나 부끄러운 일. 머리 자른 김건희 차라리 없어져. 울먹 앞으로 행보는. 우선 김건희 씨가 단발로 기자회견에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스카프 두졌다 뭐 이런 것도 언급이 돼 있네요. 근데 이게 기자회견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좀? 사실 관련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인데도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뭐 단발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다라든지 입고 나온 옷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날 이제 김 씨가 입고 나온 옷부터 뭐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이전 머리 스타일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헤어스타일을 바꿨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살이 한 8kg 정도 빠졌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헬쑥해졌다라고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와 함께 이제 나간 게 그 이제 2019년 당시 그 윤 후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 보였던 모습과 그리고 지난 15일 날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찍힌 모습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찍힌 모습 이렇게 세 사진을 비교하면서 뭐 헬쑥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거나 이런 거는 특히 좀 그렇고 살이 빠진 것도 그렇고 좀 이런 묘사가 김건희 씨 심경 변화나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마음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좀 동정심을 유도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제 각종 의혹 해소와 뭐 왜 그랬는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이제 외모 묘사가 중간 중간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좀 그런 본질을 좀 흐릴 수 있는 우려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이제 뭐 여성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외모 묘사가 좀 더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독 이제 여성 비하 관련된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김건희 씨에 관련된 이제 성형 의혹이 뭐 계속 제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수정 국민의힘 이제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제 조동현 씨 얼굴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김건희 씨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이제 김혜경 씨를 두고 출산 여부를 두고 또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좀 여성을 뭔가 납작하게 표현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 정치인들이 이제 되게 또 비판을 받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언론에서도 같이 막 질타를 하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이런 묘사를 한 언론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데 과연 이제 언론이 그 비판을 할 때 뭐가 잘못되고 어떤 게 하면 안 되는지 알고 비판을 했던 건지 좀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성 외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묘사한다든지 아니면은 쓸데없는 이제 외모 묘사를 추가한다든지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전히 다수로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럴 때 써야 되는 뭐 합의된 언어가 없거나 아니면 또 합의는 했는데 뭐 엉뚱하게 합의를 했다거나 언론도 어쨌든 그거를 비판하기도 했고 비판한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비판한 행동을 또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건지라는 이제 그런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디선가 혼자 쓸쓸하게 찍고 있을 김현수 기자가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음성 판정 후 방구석에 박혀있는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3프로TV에 출연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방송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이유 2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이진우, 정영진, 김동완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을,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 언론 인터뷰는 웬만하면 다 챙겨보는 편인데요. 보통은 비유하자면 가상토론 방식입니다. 사회자가 상대방 후보를 대리해서 의혹을 제기하면 후보가 해명하는 방식이죠. 대부분 여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진입장벽이 높은 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또 어떤 의혹인지 요약하는데 시간을 상당 부분 할애합니다. 그리고 후보 입장에선 늘 준비해온 해명만 되풀이해서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 처지에서는 늘 방어 태세를 취하기 때문에 재미도 없을 수밖에 없죠. 우선 두 후보를 모두 섭외한 3프로TV의 능력이 참 대단한데요. 토론 방식이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언변을 가늠하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반면에 정책 검증은 뒤로 밀려나기도 십상입니다. 3프로TV 같은 경우 같은 포맷으로 영상을 구성하고 같은 시간 공개해서 시청자들이 둘 다 챙겨보고 직관적으로 비교해보기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썸네일과 영상 제목도 인상적이었는데 인상적이지 않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제목 뽑는 일을 좀 해본 저 같으면 이재명 땡땡, 윤석열 땡땡 이렇게 좀 따옴표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썸네일을 보면 3%가 묻고 정책이 답한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이렇게 상당히 절제해서 사용했습니다. 제목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 3프로TV 영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면도 있습니다. TV조선 보도를 보시면요. 이재명 작전주로 세배 벌어 야당 주가 조작 공범 자백 이런 제목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주제로 다룬 내용과 무관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말했던 경험담을 야당이 논평을 내서 비판을 했고 이걸 언론이 그대로 받아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이 리포팅한 것을 읽어보면 제목을 뽑고 뒤에 수습하는 방식인데요. 이 3프로TV에서 사회자로 나왔던 정영진 씨가 인터뷰가 공개된 후에 매불쇼에서 발언했던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90분 동안 정책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또 뉴스 나오는 건 윤 후보는 토론 안 하겠대. 이 후보는 주가 조작했대. 이게 뭐 농담 섞인 경험담인데 핵심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 뉴스도 안 나와. 이래서 3프로가 기획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뉴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 아마 이런 식의 경마 저널리즘이 옳지 않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계속 악순환되는 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종이 신문을 펼쳐보면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룬 기사도 없진 않은데요. 그런데 포털 메인에 걸리는 기사, 또 검색어에 걸리는 기사는 따로 있습니다. 요즘 뭐 신문 안 본다고 뉴미디어 하는데 뭐 신문에는 좋은 기사 싫고 인터넷에는
검색어 걸리는 기사, 뭐 포털에 기사가 노출 안 되면 사실 없는 기사나 마찬가지 취급을 받는 그런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행태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지 좀 답답한 마음만 들 뿐입니다. 잘 들었는지는 저희가 이제 편집본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영상으로 확인하고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오늘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2명이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빠졌었잖아요. 네네. 제가 들어와서 이제 둘이 해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할만했다. 네,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잘 했지 네. 않았나 싶고,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3인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편집부 박신이었습니다. 네, 저 편집부 이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